리처드 파이만은 우리는 지금 영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지금의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21세기 들어 스티브 잡스라는 영웅이 탄생했고 현재는 일론 머스크와 마크 주커버그라는 두 영웅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생각만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사물을 조작하는 기술을 구현하는 BCI 기술에 달려들었습니다. 시작은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2016년 뉴럴링크를 창업했고 마크 주커버그는 BCI를 VR, AR과 융합하여 메타버스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영웅 중 먼저 선점하는 쪽이 새로운 시대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티브 잡스가 최초의 아이폰을 공개하기 직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BCI 시스템의 일론이라던가 주커버그 혹은 제3의 누군가에 의해 아이폰처럼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 시청자들이 이 BCI에 대해서 수백 개의 질문을 달아주셨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 정부 연구기관 키스트의 국내 최고의 BCI 전문가 두 분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네,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래현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에 있는 조일주라고 합니다. 뇌에서 신호를 읽고 이제 뇌를 자극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초소형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BCI는 비침습형이랑 침습형으로 나뉜데요. 침습형은 이제 뇌 안에 탐층 같은 걸 넣고 신경세포의 활동 등을 측정을 하는데 주커버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PC랑 통신하겠다면서 머리에 구멍 뚫고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즉 침습형이 좀 더 정확하더라도 비침습형이 아무래도 미래를 보면 대세가 되고 싶은데 이 두 가지의 정확한 차이랑 둘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침습적인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감염의 위험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그 다음에 아주 세밀한 아주 그 지역적인 정보까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침습적인 방법은 그런 수술의 위험이라든가 또 사용자의 위험성은 없지만 그 신호에 대한 노이즈가 많이 있어서 신호의 그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매번 할 때마다 착용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좀 더 일반인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싶다라고 하면 비침습형이 유리하고 좀 더 정밀한 뭔가 제어를 하거나 정밀한 뇌신호 측정을 통해서 그 기계를 컨트롤하고 싶다 이러면 침습형이 유리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침습형을 메인으로 삼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그 다음에 비침습형을 메인으로 삼고 VR이라던가 AR을 접목시킨,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열려고 하는 주커버그의 페이스북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기업에서 현재 그 진행 사항들을 명확하게 사실은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상용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사실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침습적인 방법이 좀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그 이후에는 침습적인 방법이 일반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 침습형이요. 제가 이제 침습형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 당장은 침습형이 뭔가 뇌조직 손상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일반인한테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그렇게 그 뇌조직에 가해지는 손상을 줄이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기술이 급격히 많이 증가를 해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발표한 브레이칩의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직 손상을 많이 줄였습니다. 페이스북과 UCF가 이제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이제 정확하고 좀 편리하게 그 뇌파를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 핵심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기술에 대한 초보적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언제 좀 쉽고 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나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향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단계입니다. 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관련 주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랑 연구자로서 느끼기에 요 기업은 괜찮다 싶은 기업이 있을까요? 특정 기업, 사실 지금 명확하게 떠오르는 기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뉴럴링크나 페이스북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는 기업 중에는 네, 호주의 싱크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이 스텐트 방법으로 이제 그 뇌파를 측정하는 그런 새로운
그러니까 아주 침습도 아니지만 또 비침습도 아닌, 그러니까 최소 침습형 그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에 이제 침습한 거에 비해서는 그 침습의 정도가 굉장히 적고 수술이 아니고 한 이제 간단한 시술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서만 정보를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뇌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적용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파라드로믹스라든가 커널 같은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는데요. 특히 파라드로믹스 같은 경우는 뉴럴링크보다 1년 전에 설립된 굉장히 그래도 역사가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비침습보다는 이제 침습형 그런 센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장기적인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술이 많지만 아무래도 악용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던데 이런 악용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의료기술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듯이 아마도 저희가 뇌에서 얻어낸 정보도 그거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절차를 따라서 잘 관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된다면 위험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말로 하고 싶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하는 그런 생각들이랑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크게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액티브, 그 다음에 리액티브, 패시브 이렇게 BCI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떤 영역에서 신호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생각만 하고 행동하고 싶지 않은 건지 정말 행동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건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가능할 거라고, 그 구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액티브 BCI 같은 경우는 상상에 관련되는 영역에서 뇌파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명령으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액티브 BCI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자극 중에 어떤 자극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서 그 자극이 명령으로 바꿔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시브 BCI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뇌 상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어떤 주변의 환경을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명령에 어떤 반영을 한다든가 명상 상태로 간다든가 잘 자게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뉴로 피드백 같은데 적용이 되는 또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많이 나왔던 질문이 솔직하게 BCI가 10년, 20년 안에 상용화 될 거라 보는지, 또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상용화 돼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기 전에도 있었지만 제대로 상용화 된 것이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고 난 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제대로 접목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비침습형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5년 안에는 상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침습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생각해도 한 10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발전했던 기술의 속도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가파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가능성들이 점점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연구비가 BCI에 투입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개발 정도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되고 우리나라의 이제 객관적인 이제 세계 시장에서의 수준, 위치가 궁금해하시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BCI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외국, 미국이나든가 유럽에 비하면 연구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저희가 조금 약한 부분은 이 센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비침습보다는 침습형 센서 쪽에 아직은 이 뉴럴링크라든가 뭐 다른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기술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BCI 기술 자체로만 보면 전체 BCI라는 기술로만 생각하면 사실 외국에 비해서 많이 뒤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술 수준으로 따지면 한 60에서 70% 정도?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BCI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뇌신호 측정하기 위한 전극을 삽입을 할 때 그 전극의 크기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작게 만드는 기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굉장히 대용량의 신호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신호 처리를 위한 반도체 기술 등이 요소 기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중소기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대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BCI 기술이 정말 전망이 있고 그다음에 꼭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아니면 미래 기술에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대기업과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